베스트팩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화려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뒤에 조용히 숨어서 AI와 전기차라는 이 거대한 시대를 움직이는 진짜 실력자, 작은 거인 사막 콘덴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에요. 2026년에 엄청난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과연 그 핵심 동력이 뭘까요? 자,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콘덴서가 대체 뭐 하는 물건인지 아주 쉽게 짚고 갈게요. 콘덴서는요,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착 내보내는 댐 같은 역할을 하고요. 또 전기가 흐를 때 생기는 불필요한 노이즈, 그러니까 잡음을 싹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AI 서버나 자율주행차처럼 아주 정밀한 전기가 생명인 기기들 있죠? 이런 데서는 이 콘덴서의 성능이 곧 전체 제품의 성능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라는 겁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첫째, AI 시대가 열어준 MLCC 시장의 엄청난 기회. 둘째,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DLCC의 성장성. 그리고 셋째, 이 모든 성장에 쐐기를 박는 현대차 EM 플랫폼이라는 결정적 한방. 그 다음에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고요.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성장 동력 MLCC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게 별명이 전자산업의 쌀이에요. 그만큼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죠. 그런데 바로 이 시장에서 지금 사막 콘덴서에게는 정말 로또 같은 기회,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삼성전기나 일본의 무라타 같은 세계 1, 2등 기업들이 이제 돈이 더 많이 되는 AI 서버용 초고급 제품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기존에 만들던 일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제품 시장은 텅 비게 되겠죠. 바로 그 빈자리를 준비되어 있던 사막 콘덴서가 싹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공급자는 줄었는데 물건 달라는 곳은 많으니까 어때요? 당연히 가격도 올리고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아, 잠시만요. 여기까지 내용이 좀 흥미롭다,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요, 지금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성장 엔진을 한번 볼까요? 바로 DLEC, DC링크 커패시터입니다. 이건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부품이에요. 전기차의 힘을 조절하는 전력 변환 시스템에 이게 없으면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, 바로 이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.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에는 이 DLCC가 몇 개 안 들어갔어요. 그런데 지금 순수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와, 이게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양과 가격 자체가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. 쉽게 말해서 차 한 대 팔 때마다 사막 콘덴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, 이겁니다. 자, 지금까지 MLCC랑 DLCC 두 가지를 봤죠?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. 여기에 그냥 활용점정을 찍는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. 바로 지난 2024년 4월 현대차 그룹의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M의 공식 공급사로 사막 콘덴서가 낙점된 겁니다. 아니,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? 바로 표준화의 힘 때문입니다. EM 플랫폼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전 차종이나 대형 SUV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뼈대 같은 거거든요. 그 말은 뭐다? 한 번 계약하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신차에는 그냥 따박따박 사막 콘덴서 제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안정적인 매출이 그냥 보장되는 거죠. 심지어 비싼 제네시스에 들어가니까 단가도 더 좋고요.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성장 스토리를 들어봤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이게 진짠지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죠? 그리고 아마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한데?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것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2026년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. 매출액 3,230억 원, 전년 대비 10% 넘게 성장하고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. 203억 원, 성장률이 무려 57.4%예요. 엄청나죠? 개발가 순부채 비율 보세요. 마이너스 246%. 이건 빚이 없는 걸 넘어서 회사의 현금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부분,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근데 왜 미래 부채 비율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로 나오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어요.
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그건 가짜 부채입니다. 오히려 그 이면엔 진짜 현금이 숨어 있어요. 이게 회계적인 이슈인데요. 현대차 같은 곳이랑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장부상에만 부채처럼 잡히는 거지 회사가 실제로 위험한 빚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이 회사는 2027년쯤 되면 현금성 자산만 1조 6천억 원을 들고 있는 넷캐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. 재무적으로는 걱정할 게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MLCC. 대기업들이 AI 쪽으로 빠져주면서 생기는 반사이익, 즉 풍선 효과. 둘째, 현대차 EM 플랫폼. 2026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. 그리고 셋째, 이 회사가 가진 어마어마한 현금과 독점적인 지위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된 저평가 상태라는 것.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저희의 목표 주가는 51,000원입니다. 물론 오늘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.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2026년에 영업이익이 57%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?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요? 사막 컨덴서에 큰 고객 사인 현대모비스나 보구워너 같은 회사들의 재고가 늘고 줄어드는 게 과연 사막 컨덴서 같은 부품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